네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원리적 분석으로. 자, 정관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 써있나요? 정관의 정인이 편재. 편재의 상관이 정관. 이렇게 써있죠. 자, 시험, 이걸 보면서. 이걸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정관의 정인. 이게 양양음문이니까 정관, 이게 편재가 정관의 정인이라는 거고, 이 편재의 상관이 정관이죠. 그건데, 자, 이 말은 정관 엄마가 말하자면 편재다 이 말인데, 그죠? 정관 엄마가 편재다 이건데, 자, 여기서 참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좀 여기서 할 얘기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느냐. 정관은, 자, 정관은, 그러면 정관은, 정관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정관은 개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정관은? 개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죠. 정관의 업무가 뭐죠? 정관의 업무는 나라 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이 정관의 업무죠. 그죠? 정관 공무원이니까. 나라 일을 하는 개념이 정관이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관은 편재재물을 다루는 거예요. 정관은 편재재물을 다스리는 거죠. 편재재물이 뭐라고 그랬나요? 공공재물이고 대중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 돈이 공공재물이죠. 그죠? 그래서 정관은 편재를 엄마 삼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정관이 편재를 엄마 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야, 그러면 만약에 정관이 되게 이제 저도 이런 부분 얘기 몇 번 했어요. 정관, 당연히 정관이 엄마여야 할 것 같은데,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정관이 엄마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끼리끼리 짝짝이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자고요. 정제하고 정관하고 짝을 지어보자. 그러면 정관은 큰 돈, 그러니까 나라 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없죠. 정제가 엄마라면 정제의 에너지를 받아들인 거니까. 나란 일은 개인적인 살림살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다스린다라는 거, 큰 돈을 다스리는 개념이 형성된 거하고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정관은 공공재물, 종정재물이니까 이제 공명장대하다 그러는 거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사명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이제 편관을 보면, 편관은 똑같은 나란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영역이 전혀 다르죠. 자, 편관이 뭐냐면, 편관의 본질이 뭐냐면요. 편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과 싸워서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일이 편관이에요. 편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관은 적과 싸워서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게 편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편관은 뭡니까? 명예와 훈장으로 먹고 사는 것이 편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편관은 명예와 훈장으로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죠. 편관은 명예와 훈장으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 돈을 집행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편관의 재물 관리는
개인적인 돈만 관리해도 무관하다. 그래서 정제가 엄한 거죠. 그래서 재물은 정제 성향이죠. 근데 편관이 공용이나 공공재물을 꿈꾼다. 아까 편재를 꿈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생살이라고 했죠. 재생살. 그래서 재생살은 편관에게 적용하는 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재가 편관을 생각한다는 말인데, 편관이 쥘래야 쥘 수 없는 것이 편재죠.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편재를 쥐려고 붙들려고 달려들면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잡을 수도 없으면서 재앙이 되는 거죠. 재생살이란 말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재생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재생관 얘기 들어봤죠? 재생관. 자, 정관은 남자 사주에서 자녀죠, 그렇죠? 정관이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편재는 뭐예요? 아버지죠, 개념적으로. 자, 이 말은 편재 아버지가 튼실하면 자녀 정관도 튼실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게 재생관이죠. 자, 편재 아버지가 부실한데, 편재가 부실해, 사주에. 근데 정관 자녀가 튼실하게 나온다? 어색하죠, 일단은. 일종의 말하자면 그게 뭐겠어요? 개천에서 용 나는 거죠. 원래 개천에 용이 있나요? 용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재생관은 편재과 정관을 보는 것이 재생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재가 편관을 둬야 할 것 같고 정제가 정관을 둬야 맞을 것 같은데, 원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 더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그 뇌물로 관직을 사간다든지 뇌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뇌물. 옛날에 많았지만 요즘 그런 게 없는 세상이니까. 이런 뇌물의 크기는 대개 이제 뭐 관직을 사는 거니까 몇 년치 월급 정도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액수가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정제재물로는 가당치 않은 거고, 이것도 편제재물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런 예도 바로 편제가 정관을 키우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편제재물로 정관을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옛날에는 매관매직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많이 했던 시대가 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정관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도 가능하다. 그게 정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편관은 또 안 돼요. 편관은 안 됩니다. 살 수 없어요. 편관은 왜 안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더 중요한 거 얘기 좀 합시다. 자, 이거를 운에서 적용할 수가 있죠. 운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운 보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자, 위에서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관성운이 와야 승진운이다?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관성운이 와야 승진운이다? 정관운이 와야 승진이다? 아니다. 정관이 커지려면 어떤 운이 와야 한다고요? 정관이 켜지려면 어떤 운이 와야 된다고요? 편재운이 와야 커지죠. 대부분이 관운이 와서 뭐 이렇게 승진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십성으로 사주 보려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 왔죠. 십성으로 운 보려면
편재운이 왔기 때문에 정관이 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재운이 왔기 때문에 정관이 커져서 승진하는 일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십성으로 문보는 법이겠죠. 안 그런가요? 십성으로 문본다는 그렇게 봐야죠. 정관운이니까 승진했다가 아니죠. 말하자면 운에서 편재 아버지 같거나 아니면 인성 엄마 같은 조력자가 도와서 승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윗사람의 도움으로 승진하는 그런 시기로 보면 되죠. 편재운이게 되면 정관이 생을 받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승진의 운은 편재운. 한번 여러분도 이걸 잘 한번 십성으로 운 보는 방식에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재가 결국 뭐냐면 튼실한 정관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죠. 보조자가 되고요. 이 말은 곧 아버지의 희생이 있는 집안이면 뭐가 잘 돼요? 자식도 잘 된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요즘 시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득세하는 시대죠. 아버지 희생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에서, 이런 바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자녀 교육을 할 때 그 집안의 자녀는 잘 되더라. 그래서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뭐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교육에 의해서 자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세상 사는 원리에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치니까. 이치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정상적인 형태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 특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관 특징 두 번째. 두 번째.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등 두 번째. 겁재의 편관이 정관. 겁재의 편관이 정관. 정관의 편재가 겁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보면은, 겁재의 편관. 이 겁재에게 편관이 정관이 있죠. 겁재의 편관이 정관이고. 정관의 편재, 이 정관의 편재가 되는 거죠. 겁재 입장에서는 정관이 편관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겁재를 잡는 것이 정관이라는 거죠. 정관. 정관은 일종의 도둑 잡는 경찰관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원국에 정관이 있는 사람은 겁재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은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로까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관은 결과적으로 일간의 겁재를 잡으니까 재물을 지켜준다라는 거고요. 재물, 그러니까 겁탈을 막는 거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치를 한다든지 뭐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일종의 정관이 막아주죠. 겁제를 계속적으로 압박하니까. 그래서 또 투기성 투자도 막아주는 거고, 뭐 나름대로 의심이 가는 돈 거래 같은 것도 안 하겠죠.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막아주겠죠. 이런 식으로 정관이 일간을 보호해 주는데, 그래서 정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물창고를 지킨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정관을 재물창고를 지키는 파수꾼.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해요. 또 있죠. 승부라든지 경쟁에서 뭐예요? 우선순위를 받는 능력. 그것도 정관입니다. 정관이에요. 현대사회는 뭐예요? 경쟁, 승부. 이걸 통해서 살아남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좋은 건데, 근데 사주운국에 정관이 있는 사람은 사실 좀 피곤하게 살죠. 왜냐면 피곤하다는 말은 어떤 남의 눈에서 시선에서 볼 수도 있는 건데, 당사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그게 삶이 습이 됐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보면 뭐 이렇게 그 사람 딱 보면 이게 길이 아닌 곳을 가지 않죠. 그죠? 매사에 말과 행동이 신중하다고 볼 수 있고, 융통성이 없다고 그러죠. 사실 이건 다 좋은 거죠. 사실 좋은 건데 좀 답답해 보이죠. 제3자가 볼 때는 답답해 볼 수 있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하죠. 좋은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저 사람 좀 같이 술 한잔 하기 술 한잔 하기 좋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술 먹어도 그냥 딱 자리 지키고 말 조심하고 앉아있는데 술 맛이 나겠나요? 술 먹으면 그냥 헛소리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해야지 술 한잔 맛이 나는 건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관 특징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정관 특징 세 번째, 여기 있죠. 좀 길죠? 정관의 상관이 편인, 편인의 정인이 정관, 정관의 식신이 정인, 정인의 편인이 정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이거 보면 하나씩 알겠죠. 정관의 상관, 정관의 상관, 편인, 이 정관의 상관이 편인 용어죠. 편인. 양양이 이제 다르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편인의 정인, 편인의 입장에서는 정관이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 그렇죠? 그 말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관의 식신이 정인이죠. 식신이 정인이고, 이 정인의 편인이 정관이죠. 이 말이 뭐냐. 자, 이 말은 정관이 편인에게 기운을 다 내준다는 거고요. 그죠? 정인에게는 기운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정관이 편인을 키운다. 이 말이니까 여기서도 좀 한 번쯤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옛날에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접근 방식을 달리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정관의 좋은 점이 편인 속에 들어갔잖아요, 일단. 근데 그럼 그 편인 속에 들어갔는데 편인에서 정관의 에너지가 어떤 쪽으로 작용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편인할 때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정관의 힘을 빼지 않고서 일간을 돕는다는 것도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정관, 정인은 각자가 알아서
나름대로 생존하는 모습이죠. 어쨌든 요 특징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이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정관의 특징. 네 번째, 정관의 편관의 상관, 상관의 편제가 정관, 정관의 정관은 식신, 식신의 정제가 정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서 얘기하지 이해가 가지,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정관의 편관, 정관에게 편관, 편관은 상관이죠. 그렇죠? 상관이 정관을 극하죠. 그 다음에 상관 입장에서 정관이 뭐예요? 편제가 되는 거예요. 상관 입장은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극하니까. 그 다음에 정관의 정관은 식신이죠. 식신은 정관의 정관이죠. 아니, 정관의 정제죠. 그러니까 자, 식신 입장에서는 정관이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의 입장에서 식신은 정관이죠. 자,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정관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상관이다, 뭐, 이거고요. 또 식신은 정관을 터전 삼아서 성장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정관이 손상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정관이 뭐냐면 정관이 사주에서 균형추라고 할 수 있어요. 균형 잡아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상관이 어떻게 해요? 균형추를 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관이 있는 사주는 말 그대로 균형 잡기 어렵겠죠. 그죠? 균형추를 깨버렸으니까, 상관이. 균형 잡기 어렵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넘어지겠죠. 그죠? 균형 못 잡으니까 넘어지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제자리 걸음이죠. 발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상관이 그렇게도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관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잡힐 수 있어요, 개념이. 균형추를 깨버린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식신은 정관을 정제 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신은 정관을 정제 삼아요. 그러니까 식신 성장 터전이 어디라고요? 식신의 성장 터전이 어디라고요?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산수단을 누가 키워줘요? 정관이 키워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정관이. 그래서 정관 없는 식신은 일단 균형추가 없는 거니까 안정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식신 자체가 안정감이 없어요. 왜 안정감이 없냐? 터전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키워주는 터전이 없으니까 안정감이 없죠. 그 다음에 지속성이 떨어져요. 식신의 지속성이 떨어져요. 이거죠. 정관이 없으면. 자,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부모님의 유산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식신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사주에 정관이 있는 사람.
그러면 상관이 있는 사주가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인 사주가 유산을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산은 받아도 오랫동안 지키기 어렵다. 그죠? 연이나 월에 상관이 있는 사람. 연이나 월에 상관이 있으면 부모님 유산을 받아도 오랫동안 지키기 어렵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유산을 받는 시기가 나오잖아요. 언제죠? 식신이죠, 식신. 유산을 받는 식신이고요. 그럼 깨지는 때가 언제겠어요? 깨지는 때. 부모님 집 팔아먹을 때가 언제? 상관이겠죠, 상관. 이렇게 십성으로 분석해서 운을 보는 방식적 개념도 나름대로 한번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십성으로 운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논리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십성으로 운을 볼 때 이런 방식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십간론 음양권위로 할 차례입니다.